꿈이 아주 멀고 막연하게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그 꿈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굳이 도달까지는 아니어도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우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홍이삭입니다. 어떤 꿈을 가슴에 품었건 꿈에 대한 다짐들을 백지 위에 한 번쯤은 적어봤을 텐데요.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분이 쓴 노랫말의 한 구절을 이미 받아 적고 있었을 겁니다.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은 것은 아니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겐 소중해.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이제 막 긴 여행의 출발점에 섰을 때, 힘든 도전의 첫 걸음을 방금 내디뎠을 때, 저절로 떠오르는 노래들 중에 작사가 박창학님의 노랫말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홍이삭의 이삭줍기, 작사가 되는 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정확한 언어로 우리를 위로하고 과장도, 포장도 없이 우리를 응원하는 작사가 박창학 선생님을 모시고 노랫말을 만드는 구체적인 이야기들 2회에 걸쳐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아주 몹시 설렙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홍이삭의 습작 노트. (2018년 8월 30일) 나를 겨우살이라 불러볼까 보다. 마음이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겨우겨우 버티는 듯한 이 느낌은 아마 내가 충분히 부지런하지 못해서겠지. 하루면 될 거라 생각한 청문공패 준비는 얼마 없는 혼자만의 시간을 다 써버리고 앨범 데모는커녕 그런 건 생각도 잘 못하고 있으니 내일 인서비용 만나려니 좀 부끄럽다. 또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서. 요즘 주변 사람들의 비꼬는 듯한 말투가 점점 익숙해진다. 진짜 했어요? 하긴 할 거예요? 그 시간에 해봐요. 나가서 비나 맞자. 네, 2018년 8월 30일 겨우살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공연도 있었고 앨범을 내봐야겠다 하면서 편곡과 작업을 또 해보자고 했고, 만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하려고 했는데 작업하는 게 발전이 안 보여서 되게 힘들었던, 혼자서 자책을 많이 했던, 달콤한 시간을 즐겼던 그런 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문학을 전공하고 국어를 가르치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서 영화 이론을 공부했고 라틴 음악과 월드뮤직 전문가로 활약하기도 했죠. 시적인 가사, 노랫말의 서사성이 무엇인지 보여준 당대의 작사가인 동시에 뮤지컬 가사 작업에도 왕성하게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홍이삭의 이삭줍기, 작사가 되는 법. 위로와 응원의 작사가 박창학님을 모시고 작사가에게 궁금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볼 텐데요. 정확한 언어로 위로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이분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저는 저희 작가님이랑 PD님이 누구를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박창환님의 이제 이름이 언급이 돼서 설마
진짜요? 막 이런 분이 오실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조용히 있었는데 진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불러주시면 오죠.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정말 영광의 자리. 오늘 이렇게 아이고. 무릎 꿇고 듣는 자세로 이렇게 있을까요? 큰일 났네. 그러면은 작사가의 작업실의 그 모습은 저희는 보통 음악 스튜디오는 이렇게 방음 막 이렇게 돼 있고 사실 흡음 돼 있고 스피커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차려져 있는 느낌이 좀 있는데 좀 뭔가 작사가의 작업실은 좀 작가의 어떤 그런 좀 뭐랄까 근데 이쁜 그림도 있고 좀 그림이 있긴 한데요. 네, 그 책도 이쁜 많고 그림이. 막 이럴 것 같긴 했거든요 항상. 근데 제가 좀 짐이 많긴 해요. 짐이. 네. 근데 뭐 작업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뭐 책이나 CD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네. 식구들한테 늘 욕먹는 인생이라서. 근데 뭐 집에 있는 걸 좀 갖다 놓기도 하고 네. 또 뭐 아무래도 음악을 듣는 시간이 많으니까 뭐 이런 음악을 듣기 위한 여러 가지 기재들 기재들이 있고. 네, 이런 것들도 좀 쌓여 있고. 그럼 잘 못 버리시는 약간 성격이신 네, 거예요? 전혀. 그렇게.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는. 네. 근데 또 그게 쌓여서 약간 가사가 되는 것 같은 뭔가 되게 괜히 연관을 한번 지어보고 싶었던. 네, 저도 그러고 싶고 늘 이 식구들이 이 늘어나는 짐들 때문에 네. 뭐라고 할 때 네. 이런 게 쌓여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자주 하죠. 좋은 핑계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노는 게 아닌 것처럼 네. 주변에서 또 인식을 해주니까. 그렇게 봐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네. 뭐 운이 좋은 거고. 네. 특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힘들고 뭐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오늘 어떻게 작사를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네. 대화를 하면서 또 드는 생각은 오히려 저희 선배님의 네, 선배님의 그냥 삶의 얘기나 어떻게 생각하는지들을 듣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영감의 원천이고 또 네, 작사를 네. 할 수 있는 방법에 또 여러 시야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이렇게 대화를 들으면서 뭐 저는 이런저런 생각이 던져주시는 대로 네. 얘기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분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항상 이제 이런 인터뷰라든지 이제 어딜 가도 윤상님의 어떤 이름이 항상 언급이 되셔서 좀 오히려 지루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근데 뭐 딱히 네. 제가 뭐 네. 그거 말고는 네. 내세울 게 또 없기도 하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사실 뭐 일본에도 계셨고 친구랑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이게 오랜 기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네. 결과물이 좋았기 때문에 또 지속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고 근데 그 이상의 또 친분이 있으니까 또 작업을 분명히 하셨겠지만 그렇죠. 저희는 뭐 고등학교 때 만난 그냥 친구였으니까. 네네네. 근데 우연히 제가 뭐 작사가가 된 것도 윤상 씨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저희 세대는 뭐 요즘보다는 뭐 운이 좋았다면 좋은 부분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는 음악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주목을 받기 쉬운 지금에 네네. 비하면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막 제가 윤상 씨하고 일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네. 전문적으로 가사를 쓰는 남자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꽤 계셨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지 또 뭐 윤상 씨 이외에 뭐 제작자들한테 또 의뢰를 받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작업하셨잖아요. 제가 네.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또 워낙 친하니까 또 서로에 대해 음악에 대해 뭐 네. 성격에도 또 편하게 대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악을 작업을 할 때 네. 융사님의 음악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뭔가 멜로디가 우선이다 싶은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가사를 보고 맞춰 쓴 것 같다라는 느껴지는 네.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러면은 서로의 이렇게 참견도 많이 하세요. 이거 멜로디가 별로야. 막 이러면서 하던가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음악적으로 저는 처음에 윤상 씨를 만나서 네. 이제 밴드 뭐 학교 밴드 네네 학교 밴드를 밴드를 시작하셨잖아요.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윤상 씨하고 작업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뭐 밤새 이것만 하고 있어도 못 따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주 마음 편하게 음악
가가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뮤지션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접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취미로 윤상 작업만 도와주는 일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서로 네네네. 친하고 또 윤상이 만드는 음악을 제가 좋아했으니까. 네. 그리고 윤상 씨도 뭐 그런 부분이 서로 있었을 테고. 네. 근데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뭔가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잠깐 그 기대하신 것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건 네. 저희는 100% 멜로디가 먼저거든요. 아, 그러니까 멜로디가 네네. 나온 걸 제가 거기에 가사를 붙인 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상 씨하고 작업은 예. 가사를 먼저 쓴 곡은 한 곡도 없고 아,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가이드 멜로디가 있으면 저는 웬만하면 그대로 맞춰서 네네네.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아, 가사 쓰는 예, 예. 게 퍼즐을 맞추는 맞추는 것 거죠. 같은 예. 재미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 조금 뭐 윤상 씨하고 작업이니까 세 글자 네 글자로 붙어 있어도 네. 내가 좀 고칠 수도 있고 한 네네네. 건데 저는 원래 붙어 있는 대로 최대한 붙이는 편이에요. 아, 너무 신기하네요.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음악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조금 고치는 게 낫겠다. 그 네. 가사가 이렇게 붙었을 때. 네네. 라는 부분을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는 있어도 네네. 근데 가사를 통해서 네. 음악적으로 뭐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식의 작업은 뭐 없는 건 아닌데 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서포터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유상님이 뭐, 엄청 뭐. 든든하게 약간 보실 것 같은. 네, 뭐. 그러네요. 아, 보통은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아, 근데 저는 항상 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시대마다 이제 음악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곡을 쓰는 방식이 그래도 조금씩 바뀌면서 있는데 요즘이 유난히 멜로디에 가사를 더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네. 과거는 조금 더 가사 중심의 무언가의 어떤 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근데 적이 이제 있었거든요. 작업을 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혼자 곡을 쓰고 작사까지 하는 분들은 이제 동시 진행이 된다든지 네네네. 뭐 가사가 먼저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저는 사실 이렇게 가사와 관련해서 미리 메모를 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도 거의 없고요. 네. 곡이 오면 그 곡을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써지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잘 써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가사들은 네. 저만 이제 가사를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 본인한테도 전달하기 전에 네. 그럼 이제 랄랄라로 불러놓은 가이드를 저 혼자 이렇게 따라 부르면서 네. 가사를 보는데 그러면 그 랄랄라가 내가 쓴 가사로 부르고 있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잘 맞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와.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윤상 씨하고 작업은 뭐 다른 분들 곡을 이제 한두 곡씩 네. 이제 드리거나 뭐 하는 경우도 예전엔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뭐 그런 작업은 저는 별로 관여를 안 하고 있고 네네. 뭐 윤상 앨범을 만드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요즘은 앨범 단위로 음악을 들어달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시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사실 이 앨범을 만드는 게 재밌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곡 하나의 가사를 쓴다기보다 이제 앨범을 위해서 곡들이 이제 저한테 넘어오면 네. 처음에 한 두세 곡은 그 멜로디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곡을 이제 제가 임의로 계속 작업을 하죠. 네. 작업을 하다가 이제 뭐 앨범에 한 8곡, 10곡이 들어간다 치면 한 5곡, 6곡이 쌓이고 나서부터는 이 앨범의 전체 그림을 어떻게 갈까? 네. 뭐 제목은 어떻게 할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또 이 틈새를 맞추기도 하고. 네네. 그냥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네네.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 아, 그렇구나. 재밌네요.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작사가라는 입장이 그러면은 작곡가 중심으로 거기에서 작사가 맞춰주면 좀 수동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네, 답답하실 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뭐랄까 이제 작사가의 숙명이랄까? 뭐 제가 생각하는 건 네. 제일 처음 단계부터 아무튼 누군가의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일이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내가 납득할 만한 사람 같으면 뭐 예를 들면 작곡가가 이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고쳤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또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윤상하고 작업을 한 경험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건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작업이 아닌 작업을 제가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유롭게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내가 오케이 하면 이건 끝나는 가사인 경우. 네네네. 이제 물론 이제 윤상 씨하고 작업도 뭐 다른 분한테 곡을 제공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제작자의 의견도 있을 테고. 네. 뭐 그래서 뭐 제가 썼다가 뭐 안 쓰는 가사도 많이 있고 했었지만 네네네네. 최소한 윤상하고의 작업에 있어서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네. 제가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곡가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고 동의를 해주니까 네. 그 흔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박창학의 가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 생긴 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작업해서 그게 공표가 될 수 있는 작업이 꽤 어떤 양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더 발전도 그게 실력도 같이 느는 그런 어떤 테두리가 그렇죠. 있었다는 게 엄청 컸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 그 대부분의 곡을 이제 작사하셨는데 윤상님의 이제 내 음악의 절반은 박창학이다. 2인조 밴드가 만드는 셈, 뭐 이렇게 윤상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상님이 어떻게 보면 곡의 그런 가사적인 부분들은 완전 일임해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죠. 좀 왔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저 나름대로 서로 그걸 이제 공헌하고 있다. 네. 뭐 이 음악 윤상이라는 음악 세계에 내가 쓴 글들, 뭐 네. 물론 음악적인 작업을 같이 한 부분을 떠나서 네. 이 그림이 윤상이라는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그 뭐 저 나름의 자부심이 또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멜로디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멜로디뿐만이 아니라 이제 음악적인 작업을 네. 작곡가가 하지만 그 랄랄라로 불러져 있는 어떤 음악에 이제 그게 저한테 넘어와서 제가 그 가사를 통해서 어떤 그림을 거기에 덧붙였을 때 네. 작곡가가 제일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 생각을 못 하고 이런 곡을 썼는데, 네. 야 이게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하면 멋있는 내용이 됐구나라는 걸 이제 목표로 해서 쓰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제가 이제 뭐 그 후기에 윤상 이외에 다른 작곡가들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 네. 이제 가사를 먼저 쓴 경우도 이제 좀 있긴 해요. 네,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거꾸로 그걸 느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노래가 돼서 돌아오는구나. 네, 네, 네. 그냥 글자였던 것들이. 네. 그건 이제 제가 전혀 저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세계를 이제 만드는데 참가하게 되는 경험을 네네. 하는 거니까 그런 재미가 서로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들어보니까 진짜 이렇게 박찬학님의 그 가사적인 세계관의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기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나서 그것이 또 점점 다른 사람들과의 작업을 통해서 그것이 또 계속 유지되면서 그걸 계속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아마 같아서. 뭐 윤상을 안 만났으면 제가 뭐 이쪽 일을 하고 있을까 아닐까 뭐 가끔 생각해 보는데 뭐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전문 작사가로 똑같이 출발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윤상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훨씬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나름 모든 사람의 원하는 걸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윤상하고의 작업을 거쳐서 그 이후에는 사실 저한테 어떤 의뢰를 해오는 분들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히트할 만한 곡을 써주십시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의뢰가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점이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수를 자기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사실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얼마나 이거를 내가 내 색으로 계속 유지되느냐.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보다 가장 이상적인 건 내 음악을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좋아해 줬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그렇죠. 건데 그러면 작사가의 입장으로서도 그거를 뭔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그냥 좀 운이 좋았죠. 네. 그런 면에서는. 네. 네. 그래서 되게 멋있으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작사가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럼 제가 장난스럽게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음악하는 친구를 만나야 된다. 근데 바로 옆에 이렇게 네, 저도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사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 근데 또 그렇죠. 아 그렇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겸손하게 그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하고. 근데 요즘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곡을 쓰는 분들이 가사를 거의 다 쓰니까. 그런 분들도 많죠. 네. 근데 오히려 예전보다 또 음악을 내기가 또 좀 쉬워져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기에는 또 한편으로 또 쉬워 보일 때도 있고. 근데 또 네. 일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맞아요. 뭐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음악들은 네. 사실 예전에 저희가 막 이제 윤상하고 일을 시작해서 네. 뭐 그러던 시절을 생각하면 거의 100% 만들 수 없는 앨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지금 시스템과 또 다르니까 이 정도 많이 다르죠. 규모를 가지고 네. 앨범을 제작한다든지 뭐 음악을 만든다든지 네. 그걸 어디 발표할 길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그런 이제 면에서는 음악을 만들기 쉬워졌으니까 좋긴 한데 너무 쏟아져 나오는 음악들이 많아서 네. 그 안에 제가 새로 뭘 했습니다라는 걸 알린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거죠. 그것도 맞죠. 너무 맞는 거긴 하네요. 저희도 사운드를 얘기할 때 녹음할 때도 옛날에 사운드가 왜 안 나오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단적으로 들이는 시간이 좀 다른. 그렇죠. 느낌도 시간도 있어요. 들고 네. 그 어떤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맞아요. 예. 예를 들면 똑같은 비트를 만들 때도 예전 시퀀서로 여러 트랙을 쌓아서 네. 몇백 뭐 한 90트랙 이상을 쌓아서 만들기도 했거든요. 네, 윤상 네, 네. 1집 앨범 같은 경우. 네.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컴퓨터로 더 깔끔하게 네. 쉽게 일을 하지만 그 밀도감이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게 보이지는 않아도 이미 음악에서 들리고 목소리에서 들리고 가사에서 또 들리고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소리들도 너무 깨끗하고 네, 깔끔하고 이제 그런 소리를 추구해서 지금까지 평생 작업을 해왔지만 뭐 이 시점에서 LP라든지 네. 뭐 예전 테이프 음악을 돌아가죠. 들으면 네. 또 거기서 생기는 이 잡음 때문에 생기는 또 밀도감이 또 있고 네, 요즘은 인위적으로 잡음도 만들고 그러는 시대가 돼서. 제가 이제 손성재 앨범을 네, LP로 다시 만들면서 네. 이제 그 샘플 앨범을 집에서 듣고 있었어요. 네. 듣고 있었는데 그 잠깐 까먹었었는데 마지막 그 중간 트랙에 제가 그 일부러 LP 잡음을 넣었던 곡이 있더라고요. 아, 인터루드 예, 예. 같은 짧은 곡인데 네, 그걸 진짜 LP로 가짜 LP 잡음을 네.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묘한 생각이 들면서 아, 시대가 이렇게 됐구나 네.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 너무 재밌네요. 아, 좀 이제 음악 얘기를 또 계속 네, 갔으니 작사 얘기로 또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곡을 많이 쓰신 만큼 네, 이제 그만큼의 제목이 또 같이 붙잖아요. 네, 보통 제목은 직접 다 정하시나요? 네. 그 거의 그렇게 하는데 네. 저도 제목 짓는 게 정말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다른 분들 가사를 보면 이 가사 안에 야 이게 제목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 작사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소라 씨도 그렇고 네, 네. 뭐 저희 선배 중에 이제 박주현 선배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없는 가사에 없는 이 제목을 만들어도 굉장히 멋있고 네. 뭐 이별의 그늘이라든지 뭐 네, 네. 이제 그래서 예전부터 나도 그런 제목을 짓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사를 써놓고 보면 네. 잘라내서 제목을 만들 만한 단어가 안 나오고 네. 이게 스타일 때문인지 네, 네. 뭔가를 이제 없는 말을 붙여서 제목을 만들다 보면 또 약간 너무 포장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늘 마지막 단계 이제 제목을 붙일 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시절에는 그냥 나는 못하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네. 넘긴 적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작곡가한테 네네. 그냥 뽑아서 하든지 네.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시절의 곡들은 가사만, 그러니까 제목만 들으면 이게 내 가사인지 잘 모르는 곡들이 있어요. 아, 제가 쓰지 않은 가사 네네네네. 제목들. 오히려 네. 그럴 때도 생기겠네요. 네. 근데 그럼- 지금은 네. 뭐 좀 예전보단 나아졌는데 네. 그래도 힘들죠. 제목 제목은 항상 고민이죠. 저도 항상 가사를 써놓고 결국에 노래는 흘러가지만 이렇게 가사는 보잖아요. 네. 저희가 가사 딱 보고 이게 딱 보여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아무래도 노래랑은 이제 또 처음에 다른데. 관심을 끄는 부분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한때 유행했던 건 긴 가사였었던 것 같아요. 잠깐. 네, 네. 그래서 엄청 길게 그냥 가사들을 다 내듯이 막 음. 가사도 유행 타고 막 그래. 네. 그러니까 제목도 유행을 타듯이 나오니까 참 재밌죠. 그러면은 작곡가라든지 뭐 이렇게 이 제목은 너무 아닌데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소통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 제 생각에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별로 되게 그냥 가시죠 이렇게 가실 것 같아가지고 네. 뭔가 반대를 무릅쓰고 막 이렇게 해보고 막 이러실 경우는 딱히 없으실 것 근데 같은데 어렸을 어떠세요? 때는 뭐 네. 이렇게 제가 뭐 한 글자라도 가서 다르게 부르고 있으면 네. 뭐 쓰지 말라고 한 적도 있고 그러실 그런 때도 적도 있었어요? 있는데 예. 사실 뭐 그러면 뭐 하나 싶은 생각이 이제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민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가사 하나, 제목 하나에 따라서. 네, 뭐 그게 예민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네. 뭐 사실은 이제 가요 작업에서는 저는 지금은 뭐 그런 고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네. 별 말을 안 하는 친구들하고 작업을 하니까 네네.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도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자라는 친구들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네네. 뭐 그런 고민은 많이 없어졌는데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뮤지컬 번안 작업이라든지 그런 건 또 그러면 완전. 이제 사공들이 많으니까 네. 그건 이제 일일이 그걸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다가는 일이 전혀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넘기기도 하고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못 본 척도 하고 네. 그래야 되는 또 그들이 마음에 든다면. 공부를 했죠. 네. 그렇군요. 이게 참 많은 경험들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네. 오히려 이제 다 이렇게 지나가시는 이제 다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서 네. 참 이런 유함이 또 필요한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제 뭐 네.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땐 좀 깐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깐깐하다라는 건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목을 지었을 때, 네. 뭐 어느 단어로 길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탁 오는 단어들이 저는 있어야 이제 된다. 그것보다 예. 이제 나는 이걸 완성이라고 해서 전달을 한 상태에서 네. 조금이라도 고쳐지면 나는 싫다라는 식의 깐깐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고민을 해서 시간을 들이고 천천히 고민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네. 근데 결국 이제 제 가사기도 하지만 작곡가의 곡이기도 하고 네네. 또 노래가 발표가 되면 누구보다 지겹게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 사람은 가수 본인이니까 네. 그 본인이 편하고 마음에 드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하지만 그 저는 저대로 그 제가 그 깐깐했던 시절이라는 건 이걸 내가 맞춰주기 시작하면 네. 내 가사라는 건 없어진다라는 어떤 이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예술가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 뭔가 했을 땐 조금 더 고집이 있고 네. 이렇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게 부정적인 건 절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딱 철학이 또 확고해서 또 흔들리지 않게 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 이제 예술이기도 하지만 네. 어떤 상품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파는 거니까 그렇죠. 제공을 하는 거니까 제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소비자의 마음에 드는 걸 제공해야 된다는 것도 또 있는 건데 네. 그리고 이 장르 자체가 네. 대중가요에서 내가 내 색깔을 주장한다는 게
어디까지 의미가 있는가 네.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렇죠.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삭 씨처럼 내 곡을 써서 만들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였으면 네. 조금 더 저는 이렇게 깐깐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렇죠. 자기의 곡에 대해서니까. 그리고 이제 윤상 씨하고의 작업도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또 다른 이제 저에게 있어서 편했던 점은 네. 이제 윤상이라는 막이 하나 있으니까 네. 이제 그 가사는 제가 썼지만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지금도 세상에는 아 윤상은 정말 가사도 잘 써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제가 뭐 예를 들면 김동률 씨한테 곡을 써줬을 때 네. 가사를 써줬을 때 아 역시 김동률 가사는 최고야 뭐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듣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계시겠죠. 예. 그리고 예전처럼 그 자켓을 가지고 뭐 크레딧을 수- 보면서 또 듣는 게 아니니까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이 직접 썼다고 생각될 만큼의 가사라는 점에서 아.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네. 그 이미지를 잘 맞췄다는 뜻이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다만 바라는 점은 많지 않더라도 박창학의 가사 때문에 음악을 듣는 분들도 세상에는 있기를 바라고 네. 그런 분들이 김동률의 음악이지만 이 가사는 조금 다른데 해서 찾아보면 아 역시 박창학이었구나 뭐 이렇게 네. 듣는 분들이 어딘가엔 있고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죠. 네, 예. 있다고 저는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이중적인 그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그 싱어송라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또 장점이 저한테는 재미랄까 뭐 이런 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쭉 들어보니까 딱 작사가가 어떤 가수와 이제 작곡가와 그리고 작사가의 어떤 그런 관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철학이 좀 딱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있어야 또 이제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또 한 가지 일을 또 오래 하다 보면 네. 저는 사실 처음 이런 일을 시작했을 때 네. 제가 지금 나이가 돼서 뭐 그 당시는 그 나이 때에 내가 된다는 것 자체도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네. 그 나이대가 돼서 이렇게 어디 가서 가사 얘기를 하고 네. 아직까지 작사가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네. 그래도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해주고 할 만큼 오래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은 사실 안 했었거든요. 아, 네. 작사가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것도 좀 꺼리던 시절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금 그냥 뭐 취미라면 취미고 윤상의 음악을 만드는 걸 내가 하는 거지 네. 진짜 내가 하는 일은 어딘가에 따로 있다라고 늘 생각해 오던 시절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면 거꾸로 참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렇게 아니, 아직까지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제가 저작권 협회에 가서 이제 검색을 너무 곡이 많은 수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다가 윤상님과의 이름이 계속 있으니까 이건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윤상님 곡뿐만 아니라 그냥 두 분이서 곡을 해서 다른 가수분 줄인 것도 되게 그것도 많고 있고. 뭐 또- 이러니까 또 윤상 앨범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뮤지션들에 비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불만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분하고 한 작업들이 없으면 그렇게 수가 늘어나지는 않았겠죠. 네. 아니 그래서 그런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런 관이 제가 너무 매력적으로 들려서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가사들이 네. 또 워낙 다양하시잖아요. 주제가 사실. 아, 네. 네. 그래서 보시기에 뭐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 장혜진님의 내게로 같은데 보면 숨이 찰 땐 걸어오렴 뭐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어 서두르지 마 뭐 이런 노랫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스스로를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내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으시는 편이실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아,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꾸 쓰는 건지 네. 저의 어떤 성향이 뭐 그렇게 나오는 건지 네. 저도 가끔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아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뭐 네. 제 가사를 이제 좋아하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 가사에는 지쳤다는 말이 엄청 많다든지 네네. 뭐 천천히 뭐 걸어간다. 아까도 뭐 보니까 간다, 걷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사에는 늘 이게 나와라는 말을 들으면 네. 아 그렇구나 생각할 적도 있고 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꽤 놀란 적도 있고 아,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뱉는 것들이 네. 스스로를 이렇게 비춰지는 어떤 모습.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뭘 쓴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네. 그 곡이 왔기 때문에 그 가사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직업적인 작사가로서 네. 제일 주의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건 결국은 이제 읽기 위한 글이 아니니까 네. 얼마나 나한테 온 곡에 이 곡이 딱 맞아 떨어지느냐. 네, 네, 네. 그러니까 부르기도 그렇고 그렇죠. 정말 여기는 이 노래는 이 내용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이 잠깐이라도 들 만큼 네. 그런 가사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라는 사람의 어떤 부분이 그 가사에는 녹아들어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이 곡이 왔기 때문에 이런 노래야라든지 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화를 하다 보니 네네. 벌써 2편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닿아서 네. 여기서 편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네. 또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못다한 이야기를 더 나눠서 듣기로 하고요. 네. 지금까지 작사가 박창학님과 함께했습니다. 홍의삭의 이삭줍기 작사가 되는 법. 아, 박창학 작사가님과의 이 첫 시간이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무언가 저보다 앞선 인생을 사셨던 분이 자신이 어떻게 이 음악을 그리고 곡을 만들어 갔느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이런 예전 얘기 듣고 요즘 얘기 듣고 뭐 이런 할 수 있던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저에게는 참 영광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도 작사가 박창현님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아주 높이까지 올라가 보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 뵙죠. 홍의삭의 이삭줍기.